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오늘 갑자기 좀 제목이 바뀌었죠. 한 박사님께서 급한 일로 오늘 방송이 결방하게 됐고요. 어쩔 수 없이 제 혼자서 해야 되나 하다가 아주 여러분을 총 집결해서 함께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독서 모임이 있는데요. 각 반장님들하고 같이 이 시간 하겠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앞에 우리 반장님들을 제대로 좀 소개하고 또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마치 이제 여름인데, 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촌에 멍석 펼쳐 놔놓고 또 모깃불 옆에 해두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 자리가 벌어지죠. 그와 같이 이제 얘기 자리가 벌어진 자리다 생각하고 얘기를 다섯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반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릴 테고요.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독서가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었는가, 이런 쪽의 얘기인데, 결코 지식적인 전달이든지 이런 얘기는 없고요. 그냥 개인의 경험들, 이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테고요. 그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다든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언제든지 이 댓글 주시게 되면은 이 댓글에서 보고 답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서대로 1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반장님들을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반 반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반 반장님 이순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반장으로 선임된 이순희입니다. 저는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고요. 70대 중반입니다. 국민들의 문해력이 엄청 떨어져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시기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독서에 대한 지침과 안내와 그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내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인트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아마 익숙한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장영숙 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반 반장 장영숙입니다. 저는 서울 금천구에 살고 있고요. 60대 중반이고요. 내면을 좀 다져보려고 여기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3반 반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크리테자 영화로울 영자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화로움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일산과 가평에서 주로 살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독서와 또 클래식 음악 감상, 또 사진 촬영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내정신 이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성장할 수 있고 서로 성숙해지는, 또 함께 가는 그런 귀한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혼자서, 남자는 제 혼자서 했으면은 보기보다는 제가 낯가림이 심하거든요. 애먹을 뻔했는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 4반 반장으로 프리실라 킴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반 반장을 맡고 있는 프리실라 킴입니다. 저는 현재 LA에 살고 있고요. 미국에 온 지는 45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독서 클럽에 조인하게 된 게 우선 목사님의 모든 것을 너무 좋아하고 또 그 뜻에 맞춰서 저 자신도 좀 더 넓고 깊은 사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해서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텐데 여기 참가하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든지 조인해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편의상 이분 저분 하고 얘기되어지면 어수선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면은 뭐 편의상 1반부터 얘기해 나가더라,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꼭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먼저 하실 분 하셔도 좋긴 한데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계기로 우리 이 내정신 채널을 보시게 됐고 와서 첫 인상이 뭐였는지, 사람이 첫 인상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인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누가 1반 반장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그동안 독서에 대해서 그런 큰 갈망이 있었는데
이 뇌정신이나 IT 수업을 통해서 목사님의 그 독서에 대한 그런 진지한 말씀을 듣고 또 이 시대가 지금 책을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책을 많이 안 읽고 있어서 문해력이 엄청 떨어진다고 국가에서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천시라는 이제 뭐 공고가 나갔을 경우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우천시가 어디에 있는 도시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고요. 또 중식 제공 이렇게 했을 때 중국식을 주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우스운 이야기가 될 정도로 국민들의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 자신도 공식적인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뭐 교과서 위주, 참고서 위주의 책을 읽었지만 그 외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거의가 지식 습득을 위한 아니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뭐 그런 쪽에 자기 개발서 종류만 조금 읽었을 뿐이지 인문학 계통의 책을 많이 못 읽고 있어서 이번에 독서 모임에 지금 책을 몇 권 했는데요. 그래서 독서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여러 분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자기 내면의 성장과 뭐 외면의 이런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영역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이 독서 모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반 반장님 말씀하실까요?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 외에 책이라고는 접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내면을 넓히고 저는 좀 이렇게 예쁘게 좀 시니어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또 목사님이 마침 이게 독서 모임을 모집하게 돼서 제가 바라던 것이어서 이게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이제 제가 이제까지 책을 읽는다 해도 그냥 독자하고 저자하고 전혀 의식도 안 하고 책을 그냥 읽었는데 지금 목사님이 너무 명강의를 해주셔서 제가 정말로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은 막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축복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렇게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도 더 많이 지금 부족하지만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을 이제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즐겁게 독서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도 뭐 짜고 하는 거 없거든요. 마치 짜고 하듯이 말씀하셔서 정말 아무 연습 없이 그냥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3만 반응 김태영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내 정신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들어오다 보니까 김준홍 목사님과의 관계, 또 김찬주 목사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된 것이 내 정신에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김찬주 목사님의 그 호기심과 또 열정, 또 그 진지함, 그 성실함에 참 많이 감동이 되었고요. 또 우리 목사님 진행하실 때 늘 미소 띤 얼굴로 진행하셔서 너무나 그 형님 같은 그런 편안함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목사님의 강의는 내가 배워서 남에게 베푼다, 내가 거저 배운 거 거저 나눈다라는 그런 정신이 배어져 있는 것 같아서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정신을 또 제가 또 이어받아서 제가 또 배운 것, 또 남에게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로 이렇게 다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저는 오히려 이같이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니까 저는 신바람이 나서 하고 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따로 돈 줄게 하면은
정말 저는 돈을 이거를 했을 때 돈만큼만 일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더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반 반장님 모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찬준 목사님이 방송 시작하는 첫 해서부터 너무 말씀도 좋고 그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그 내면의 세계라든가 이런 게 정말 저한테 다 가슴 깊숙이 다가와서 아, 이분하고 이제 평생을 같이 방송이지만 같이 가야 되겠다 하고 정말 매일같이 단 한 번도 방송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또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요. 특별히 독서 클럽은 제가 항상 이렇게 지적 욕구가 정말 많았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번에 독서 클럽을 같이 하게 됐고 또 반장으로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정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일색으로 제게 칭찬 주셔서 이 사람들이 짜고 뭐 하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없고요. 어떻든 솔직한 얘기들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이렇게 대부분 연세도 높으시고 그런데 이렇게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제가 놀라웠어요. 사실은 원래 저는요, 이렇게 실버 에이지를 해가지고 유튜브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30대쯤을 겨냥을 했어요. 기획할 때 처음에. 그래서 내정신이라고 해놓고 그 옆에 그림도 좀 웃기는 식으로 만화 형태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정신 좀 봐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흔히 내정신 봐라라고 되지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내정신 채널을 봐라라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0대 사람들을 겨냥을 하려고 했는데요. 어쩌다가 실버 에이지, 그러니까 60대 이상 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바뀌게 된 것 가운데 가장 큰 거는요, 앞으로 이 실버 에이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참 어려움이 많겠다 이 생각을 가졌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큰 거는 이건 같아요. 이제는 빨리 끝내야지. 이런데 사실은 60에서 80이 돼도 안 죽고 있고 90이 돼도 안 죽고 있고 예를 들어서 100살이 돼도 안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나이지만은 이쪽을 겨냥해 바꾸었습니다. 그런 건데 바꾸고 난 뒤에 저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과연 얼마나 몇 분이나 이런 데 동참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바뀌어질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이게 커져서 저는 마침내 기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부터 이제 아주 쉬운 동화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권정승 선생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권정승 선생님의 동화를 읽으면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든지 그런 게 있었는지를 한번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반장님 먼저 시작하실까요? 예, 권정승 선생님의 동화를, 뭐, 옛날에도 뭐, 이제 읽었지만, 그때는 그냥 뭐 별 감동이 없어 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을 통해서 독서 공부를 하면서 그 작가에 대한 상세한 이제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고, 작가의 살아온 삶이 이 동화 속에 어떻게 묻어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아주 더 크게 감동이 되었고요. 또 이해의 폭이 아주 넓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강아지 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몽실은 일 이런 것을 읽으면서 동화가 단순히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냥 뭐 읽기 그런 책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엄청나게 큰 감동을 주는 짧고 간단하지만 그 안에 아주 큰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아주 감동 깊게 동화책을 그렇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동화책 하나하나도 좀 깊이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작가를 생각하면서 좀 깊이 있게 읽어보도록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반 반장님 말씀하실까요? 저는 권정생 이제 선생님이 보니까 저희
고향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경북인데 안동에 이제 사신 분이고 그래서 또 더 친밀감이 느껴지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저는 책을 읽을 때 작가하고는 나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목사님의 명강의를 듣고 이제 뭐 이렇게 집중력을 넓히고 또 중요한 단어를 뽑아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또 문장을 뽑아낼 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이제 작가를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정말로 이렇게 좀 폭이 넓어지고 제가 이제 뭐 시작은 얼마 안 했지만은 좀 제가 이렇게 그 사고의 폭이 좀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첫 번째 동화책부터 필이 꽂히는 것 같네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3만 반장님 말씀하실까요? 네, 저는 권정생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참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사셨다는 것들, 또한 그의 문체가 참 소박하고 좀 자연의 언어를 닮았다고 하는 것이 참 감동이었고, 무엇보다 가난했지만 가난에 굴복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뜻을 올바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살아가셨다는 그 삶의 모습이 너무 참 감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권정생 선생님의 유언장에 보면 나는 낭만적으로 죽고 싶다. 나는 용감하게 죽고 싶다라고 하는 문장들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남았고요. 그 몽실 언니의 책 중에 가장 제 마음에 남는 구절은 몽실아 내가 손잡아 줄게 라고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요즘같이 외롭고 또 고독사가 만연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타인을 향한 손을 내미는 이러한 그 따뜻한 마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참 좋은 내용의 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잡아 줄게. 그 부분을 또 말씀하시니 저도 와닿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프리허그라 해서 이 허깅하는 걸 한 적이 있죠.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했는데 상당히 좀 허깅이 되다가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또 중지됐다가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허깅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손잡아 줄 수 아는 것, 또 손잡아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이 참 우리께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4반 반장님 모실까요? 네, 저는 우리 처음 읽은 책이 몽실 언니였는데, 몽실 언니를 읽고 목사님이 그 과제를 주셨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도 뭐가 뭔지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또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사람 권정생 그 작가에 대한 책을 읽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왜 우리가 책을 읽기 전에 그 책을 쓴 작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또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얼마나 고귀한 삶을 살고 열심히 살고 무엇을 갈구했는지 뭘 안타까워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가장 많이 그 마음에 남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책을 읽을 때도 저는 인제 그 권정생 작가의 그 전기를 읽은 그 이후로는 두 번째 책도 또 어떤 책을 지금 읽어도 꼭 작가에 대해서 특별히 책이 없으면 구글에서라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원하시는 제대로 책을 읽는 방법, 읽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느껴야 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벌써 첫 번째 책에서도 여러분께서 많이 터치가 됐다 하나요? 감동이 왔다 하나요? 필이 꽂혔다 하나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동화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긴 한데, 사실은 동화치고는
생각이 굉장히 넓고 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책 할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받기는 부디 좀 쉽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고 난 뒤에 볼 때같이 어렵다고 저보고 하도 그래서 두 번째 정말 쉽게 해야지 생각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두 번째가 더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제가 못나서 그러니까요. 실제 맹간이 내공이 쌓이면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못나서 저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더 그렇게 뭐랄까 내공이 쌓일 수 있도록 애쓸 테니까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책으로서는 정채봉 선생님의 책을 선택했습니다. 왜 푸른 수평선은 멀어지는가라는 책인데 책 제목부터 범상찮지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읽으시고 어떻게 느꼈었는지를 순서대로 그렇게 얘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순희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두 번째 책을 받았을 때 푸른 수평선은 왜 멀어지는가 굉장히 좀 철학적인 제목이 아닌가요? 예, 그 제목만 봐서는 이 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이제 책을 읽고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책에 대한 비평이나 평론 같은 것을 좀 찾아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내용이나 의미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푸른 수평선은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개수나무, 개수나무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동물과 식물과 자연과 서로 교감을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맑고 깨끗한 그 정신력을 갖고 있다가 이제 어른들을 봤을 때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의 대화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완전히 분리된 세상에서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수평선이 이 어린아이와 어른 사이의 어떤 거리감 그리고 자연과 그다음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환경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연과 그 개발, 발전 그런 사이에 어떤 간격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정채봉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라가면서 그렇게 신비와 자연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감성과 정직함과 청순함을 버리고 어른들 세계로 달려가고 있는가 하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것도 몇 번씩이나 읽어보면서 읽을 때마다 또 다른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고요. 목사님이 푸른 수평선을 어떤 제가 생각하는 건 단순한 그런 뭐 그게 아니라 어떤 프론티어 정신, 어떤 수평선을 넘어서 그 밖에 그 너머에 있는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셔서 아직은 제 독서 그 수준이 목사님의 그런 요구와 그런 것을 따라가기에는 힘들구나 하는 저 자신의 이제 수준을 느꼈고요. 앞으로 좀 더 독서 공부를 내 책이라는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단순한 동화였는데 그렇게 도전받았다니까 참 좋겠네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전받을 수 있는 책들을 정말 어마어마한 도전받을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커리큘럼 속에서 준비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때마다 제가 한 주간 같이 수업 끝나고 난 뒤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준이 이 정도쯤 됐으니까 다음 책은 뭘 내시면 좋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기후도 관계됩니다. 이렇게 더울 때에, 이런 그 추위 속에서 또 하는 것하고, 더울 때 하는 것하고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해서 늘 책을 정할 텐데요. 어떻든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머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발버둥 치면서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힘들게 올라가서 하다못해 등산을 하더라도 지붕을 올라가는 거 말고요. 등산을 하더라도 위에 올라가서 보면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반 반장님 말씀하실까요? 저는 정채봉님 작가님의 푸른 수평선은 왜 멀어지는가를 딱 과제를 받고 제 나름대로는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든지 그 목사님이 그 과제 주시는 그 근처에 좀 가고 싶어서 책을 이제 푸른 수평선 왜 멀어지는가도 몇 번 읽었고 또 이제 20살 어머니 그것도 읽었고 오세암도 이렇게 목사님 오세암하고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라 해서 제가 몇 번 읽었는데 도저히 그 이제 수평선 넘어서의 그 생각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그 가미가 나중에 이제 그 영감을 받아서 그 눈을 뜨면서 파랑새를 날아가는 걸 이제 보고 길손이는 이제 그 부처가 되고 그게 이제 푸른 수평선 너머에 그 저기 뭐야 그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연결이 계속 안 돼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서도 과제 내고 끝나고 나서도 제가 또 한 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목사님이 이게 추구하는 그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좀 제 자신한테 좀 실망하기도 하고 아직 진짜 멀었구나. 좀 더 이제 더 열심히 도전하고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프랑스 철학자가 이제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즉 좋은 독서는 좋은 대화를 이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가 다 책 많이 읽고 이제 몸과 마음이 예쁜 시니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저를 이제 무척 아끼는 분이고 또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인데 4번을 들었는데도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 얘기하는데 제가 거의 절망할 뻔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4번이나 들었는데 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바람에 제가 되게 놀랐는데요. 사실은 정말 쉽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좀 따라오기 버겁더라도 따라오기 버겁다 할까요? 부담되더라도 좀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어느 날 조금씩 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3반 반장님 모실까요? 네, 저는 정채봉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언어가 어떻게 그 자연 영상의 미를 살릴 수 있는지 참 놀라웠다는 생각입니다. 그 표현 중에 배는 바다의 차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물고기가 설사할 지경이라든지 그런 그 언어의 표현력 그리고 자연의 순리나 섭리를 어떻게 언어적 표현으로 섬세하게 또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 참 정채봉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너머를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넓고 큰 세계가 있다고 하는 정신 세계를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우리들의 정신이라는 것이 총칼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영혼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관리되어진다고 한다는 그의 정채봉 선생님의 사상에 대해서 그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가 하도 많아서 이번에는 정말 좀 쉽게 하려고 아주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무렵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과서에도 나왔고 그런 책을 선택했는데요. 우선 이제 아직 우리가 과제라든지 이런 걸 주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메밀꽃 필 무렵을 읽으면서 특히 인제 이 소설이 가지는 특징들이 뭐였는지, 어떤 느낌들이었는지 느낌들을 좀 서로 나눌까요? 이순희 님 말씀하시죠. 네. 메밀꽃 필 무렵은 네, 저희들이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이효석님의 글인데요. 그때는 뭐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고 메밀꽃 피는 그 밭을 상상하면서 메밀꽃에 대한 어떤 뭐 향수인가? 아련한 뭐 이렇게 그리움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이것을 읽어봄으로 인해서 이효석님의 이거 메밀꽃 필 무렵이 우리나라 이 단편의 대표적인 이제 그런 뭐 단편 중에 하나다. 그런 이제 사실을 알고 읽어보니까 거기에서 짧은 문장이 짧고 예, 간결하지만 그 속에 우리 말의 아름다움, 어떤 배경이나 인물을 묘사할 때 그걸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름답게 잘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주제나 뭐 내용은 엄청 단순하지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그 옛날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대학을 입학해서 메밀꽃 필 무렵을 뭐 과제로서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걸 번역을 해줘야 이해할 정도로 이제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읽어보니까 아름다운 우리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잊고 살았구나. 그리고 1940, 50년대 그 정도면 이효석 작가가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저희들 시대랑 비슷해서 웬만큼이면 다 이해할 줄 알았는데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해석을 하고 단어를 찾아봐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언어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었구나. 우리나라 언어가 엄청나게 크게 변화하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한글을 좀 더 아름답게 사용하고 좀 세계에서 지금 한글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반 반장님 말씀하실까요? 뭐 일반 반장님이 뭐 좋은 말 다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제가 그 메밀꽃 피무렵을 읽으면서 조금 이제 그 목사님이 산엽에 대해서 읽을 때 구성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셔서 저는 이제 제 그 솔직한 마음으로 메밀꽃 피무렵을 이번에 과제를 구성에 대한 과제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성을 생각하면서 제가 뭐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좀 읽어보기도 하고 그 아름다운 이제 문장들도 생각하면서 한번 이제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3반 반장님 말씀하실까요? 그다음에 4반 반장님 말씀하실까요? 예, 저는 아까 우리 두 번째 푸른 숲 평선은 왜 멀어지는가 그 책을 읽으면서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과제를 내주실까가 제일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고 또 읽었는데도 주제도 못 찾고 그다음에 또 목사님이 또 과제 내주셨을 때의 대답도 정말 이제 여러 번 읽어서 책에 있는 내용만 이제 답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생각의 폭을 좀 넓혀라 하고 이렇게 조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높이나 했는데 계속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도 그때는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실제로 책을 읽을 때는 '목사님이 어떤 과제를 내주실까.' 하고 인제 계속 그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인제 이 메밀꽃 필 무렵을 읽으면서는 제가 뭐 많은 거를 느낀 것보다 이렇게 집중해서 읽으니까 '이게 중요한 단어가 아닌데 이게 왜 나오지? 왼손잡이?' 뭐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나올 때 그게 무슨 사건을 연결짓는 그런 그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쭉 인제 가고 있는데 조금씩 내가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는지, 어떤 문장에 어떤 단어에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는지 그 정도는 인제 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같이 단편 소설을 읽을 때는요. 구석구석에 구석구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에다가 이 소설에 연결되는 키들을 숨겨 놨어요. 많이 배치시켜 놓는다고요. 왜냐하면 짤막한 글 속에서 등장인물들을 최대한 잘 부각시켜야 되고 또 원하는 주제를 잘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단편 소설을 읽을 때에는 이런 상황 설명이든지 심리 설명이든지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라든지 이때에 많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고리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두고 예를 들어서 뭐 첫 얘기가 여름날 너무 해는 밝았다.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자가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요.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까가 제일 어렵답니다. 전체 소설에 대한 구상은 머리에 다 갖고 있더라도 이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막 고통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나는 첫 문장이 이거야 하면서 가는 게 첫 문장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첫 문장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편 소설은 첫 문장뿐만 아니고 군데군데 그런 거를 연결고리를 뒀다가 나중에 연결고리를 쫙 잡아당겼더니만 선명한 이런 게 뭐가 나오는구나.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은 상당히 좋은 방식으로 독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소박한 얘기가 될지 바람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 바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라는 거를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이제는 뭐 일반, 이반 하지 마시고 아무나 차례대로 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저는 이 독서 클럽을 통해서 책을 읽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전에는 그냥 자기 계발서 같은 거는 그 안에 있는 지식이나 어떤 내용만 이렇게 파악하고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읽고 지나가고 뭐 중요한 거 뭐 아웃라인 좀 글 쓰고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 지나가고 했었는데 이번에 독서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을 한 권뿐만이 지정하는 책 한 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작가와 관련됐거나 그 책의 여러 가지 뭐 메시지와 관련된 다양한 책을 이렇게 선정해 주셔서 저 너무 좋았고요. 또 그 기회에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몽실 언니를 했지만 몽실 언니 푸른 수평선 뭐 두 가지를 했지만 그다음에 몽실 언니를 쓴 작가의 여러 가지 작품들, 정채복 선생님의 여러 가지 작품들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또 그것과 엮어서 또 관계되는 영상을 보라고 여러 가지를 추천해 주셨어요. 흐르는 뭐 강물처럼,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야곱 편지라든지 라스트 킹덤 뭐 이런 거 다양한 영상과 책을 많은 책을 소개해 줌으로 해서 그동안 독서와 멀어졌던 거리를 이번 기회에 독서와 굉장히 가까운 독서를 생활화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모범 학생으로 많이 잘 따라오셨네요. 사실은 제가 소개하는 글이 어떤 경우는 상당히 무거울 수도 있거든요. 아마 이제 특히 역사가 그런데요. 역사는 처음에 접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만큼이나 또 강한 힘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간이 되어지면 우리가 독서할 수 있는 책도 선정할 뿐더러 그런 역사물들을 더 많이 여러분께 추천해 드릴 테니까요. 꼭 보시면 아주 좋을 텐데요.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요번에 얘기되어지는
프렌치에 대한 얘기, 그 얘기 주로 이제 프렌치 공화국이 시작돼 가지고 한 가문이 어떻게 한 나라를 이끄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가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드라마를 영국에서 만드는데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영화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이 있다는 건 또 다른 축복입니다. 사실은 책만 읽어가지고 영국 역사를 한다는 게 또 유럽사를 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많이 다르다는 거는 우리는 그나마 여기 살던 사람이 나라 정도 바뀌고 나라 이름 좀 바뀌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유럽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예 국경이 마음대로 되기도 하고 또 정치 체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민족이 와서 싹 쓸어보고 지네들이 다 가져가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은 땅덩어리 안에서 벌어지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됐나라는 우리 생각이 잘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나중에 제가 수업을 할 때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럼 아주 생생하게 다 여러분이 떠올라서 같이 또 따라갈 수 있을 테고요. 그러면 유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금방금방 이제 감을 잡아 나갈 수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으면은 요 시대에 요렇게 해서 요런 역할을 했고 그게 결국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산업혁명을 일으켰는 게 결국은 오늘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나라는 세계에 보기 드문 뭐랄까요? 일종의 각 나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농업 중심 국가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우리는 보기 드물게 1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1, 2, 3, 4차까지 다 되어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게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항제철이 생기고 이같이 자동차를 만들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 훨씬 재밌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좀 얘기하실 분 계시나요? 네, 목사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 이제 추천해 주신, 조금 몇 개월 됐는데요. 저는 명작 영화로 역사와 인물을 읽다 이제 그 두 권인데, 제가 그거를 조금 읽다가 지금 이제 못 읽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책만 읽을 게 아니라 그 오디오북이라든가 또 거기에 좀 검색해서 줄거리도 이렇게 한번 보면서 그 여러 가지 한 권에 뭐 그 제목이 19개인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참 읽을 때 제가 바랐던 그런 이제 그거 책을 보면서 좀 사고력이 넓혀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 또 다른 분들도 그 책을 좀 읽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같이 좀 주실 분 계시나요? 말씀하실 네, 분 계시나요? 독서를 통해서 참 제 안에서 그 세상을 바로 이해하게 되었고, 또 세상을 또 제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제가 정돈이 되고, 또 제가 좀 더 가지런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그러므로 해서 어떤 부하내동하지 않는 어떤 중심을 잡게 되는 것이 참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화낼 일이 없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정 조절이 참 잘 되었고, 또 독서를 또 깊이 하게 되는 만큼 또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서 그런지 또 관대해지고 또 너그러워지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많은 책들과 또 제 삶의 생각들, 또 많은 경험들, 또 많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생각들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또 정리가 되는 그런 참 유익함을 느끼고, 또 우리 내정신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그런 것들을 참 밑받침해주고
그런 또 이 생각들의 주춧돌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서 참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리실라님, 네, 아무 말씀 안 말씀드릴 거 하셨는데, 네, 있습니다. 네. 예. 저는 그 김태영 님이 우리 카톡에도 한번 그런 글을 올리셨는데요. 읽을 책이 쌓이는 것만 봐도 행복했다고 그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 전에 그렇게 똑같이 느껴서 이 독서 그룹에서 항상 무슨 책을 보고 또 느끼고 또 할 때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다는 그거가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행복하고요. 지금은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지인들이 저보고 "뭐 좋은 일 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해하고 또 그렇고 그래서 인제 절대 어떤 거든지 목사님이 주시는 책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읽으려고 애쓰고 집중해서 읽으려고 애쓰고 그래서 저 자신이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제가 그려 보면서 행복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그 4반 학우들 중에서 인제 뭐 다 거의 전화 통화도 한 번씩 했고 몇 분은 만났는데 같은 마음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다 너무 기쁘고 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바빠서 일하고 또 힘들고 지쳐도 쉬지 않고 간두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같이 함께 우리 5년 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년 대학생들, 네. 5년짜리 대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 왔는데 다 같이 서로 손잡아주고 이제 선의의 경쟁이거든요. 어, 경쟁도 선의의 경쟁이 있나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순 다이나믹이 있고요. 역 다이나믹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람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항상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또 역으로 어떤 게 하나 건강을 잃기 시작하면 점점점 다른 것도 같이 망가져 나가듯이요. 이거 역 사이클에 들어가죠. 순 사이클에 가느냐, 역 사이클에 가느냐. 그래서 이 독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순 사이클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혹시 여기에 좀 더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는 분들을 자연스럽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가 독서를 시작할 때에 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점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도 해 봤고요. 일반적으로 독서를 함으로써 지식을 우리가 습득을 하고 사고력이나 이런 창의력을 발전시키기도 하면서 사회적으로 공감력, 이해력을 키우고 또 자기 개발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면도 있고 또 독서를 취미로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자기 즐거움도 찾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우리 시니어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강한 뇌를 유지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독서를 함으로써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서 우리가 치매를 요즘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진입함으로 해서 노령 인구가 엄청 많아지고 또 치매 같은 이런 인지 기능 장애 그런 게 많은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게 독서다." 이 말에 굉장히 꼭 제가 감동을 받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좀 자유롭게 말씀하실까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한 인간으로서 품위 있게 또 우아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또 따라가고 싶은 사람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에 참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아가는 인격을 갖춘 인격체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독서를 통한 우리들의 사명이자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프리실라님은 굉장히 열심히 정말 제가 봤을 때 가장 모범 학생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모범 학생으로 잘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제가 추천한 거 다 읽고 또 네. 다 영화 보시고 다 하시는 걸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모범 학생이 될 수 있었어요?
저는 한 가지도 놓치고 싶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워낙에 매일매일 봐야 되는 그 목사님 영상도 있고 그 영상 중에서 제가 안 봐도 되는 게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제가 들어야 할 말이 한마디라도 있을까 해서 1시간짜리도 그 한마디를 위해서 제가 꼭 영상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내주시는 그 영화 그거는 이게 너무 볼 것도 많고 봐야 될 읽어야 될 책도 많아서 이게 한 번이라도 밀려지면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는 대로 무조건 다 봅니다. 그래서 인제 보는 그 시간도 모자라지만 인제 제가 1시간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그다음에 인제 친구들하고 전화하고 손님들하고 전화하는 시간도 아주 본론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든지 책을 보고 영상을 보고 제가 지식의 망을 넓히고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생각하면서 책을 읽고 쉬면서 책을 읽으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잘 따르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제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1시간이 금방 가버렸네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서 패널로 같이 나와서 말씀해 주신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바람개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